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예시카의 아포가토 톡스 7번째 토크 시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하셨는지요? 저는 아주 치열함 속에서 행복하게 보낸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들의 치열한 법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변호사들의 저자 장준환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자로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들의 저자 장준환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네, 저한테는 특히나 남다른 의미가 있는 이제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드디어 나왔네요. 네, 한 8개월 넘게 준비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온라인에 공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틀 전에 이제 오프라인에도 전국 서점에도 다 배포가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접하실 수 있게 된 변호사들입니다. 네, 지난 22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자 장준환의 변호사들 책을 바탕으로 이제 아티스트 구나연 작가와 함께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제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였던 전시도 드디어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어요. 거의 한 300-400분 오셨었죠. 정말 북적북적한 그런 오프닝이었는데요. 제가 책을 준비한 게 한 8개월 반 정도 되고요. 또 예시카 씨가 전시를 기획을 하시고 준비한 게 거의 반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었는데요. 한번 미국에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책이 나오면서 장준환 변호사님께 이제 여쭤봤었죠. 저 번역이 돼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사실 이 책을 처음 시작할 때 두 가지 목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조영래 변호사라고 하시나요? 아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조영래 변호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젊은 청취자분들은 조영래 변호사? 누구지? 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지점에서 책이 시작이 됐는데요. 조영래 변호사 꼭 기억해야 되는 분이고요. 기억되어져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권 변호사시죠. 사실은 기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사실 대중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사실 제너레이션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쉽게 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어떤 면에서는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써보고 싶어서 이 책이 시작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11분의 제가 다뤘던 11분의 인권 변호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든 이 11분의 변호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문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얘기할 때 외국 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또 젊은 친구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얘기할 때 당당하게 우리나라를 만들었던,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이 11분의 이름 중에 한 분을 얘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 있는 사실 젊은 친구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존경하느냐, 누굴 닮고 싶느냐라고 얘기할 때 당당하게 코리아에 있는 이런 변호사를 난 닮고 싶다라고, 사실 그런 열망 속에서 책이 쓰게 돼가지고 사실은 번역본도 같이 준비 중인 건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이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많이 희망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물리적인 부분, 사실은 책을 미국에서 또 출판을 해서 미국 시장에 퍼지는 데는 테크니컬적인 또 디스트리뷰트적인 또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책이 미국에서 대중성을 확보하기에 조금 힘든 면이 있어서 저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네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면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많아서 다시 학교를 갈 수도 없고요. 바빠서. 이 책을 바탕으로 정말 작게는 이제 과제죠. 페이퍼고 크게는 논문을 써서 알리고 싶은 이제 책이 그렇게 빨리 못 나온다면 그럴 만한 이제 그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남가주대죠. USC에서 이스테이션 랭귀지 앤 컬처를 전공을 했는데요.
당시를 이제 떠올려 보면 일본 문학과 또 우리나라 한국 문학을 가지고 이제 언어학적이나 문학적인 부분을 또 이제 시대적인 특성도 있고요. 굉장히 저희 나라는 이제 특별하잖아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분석적이기도 하고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자료가 참 많지 않아요. 일본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코리아에 대한 이제 자료가 많지가 않아서 저도 당시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자료들이나 이제 굉장히 쉬운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페이퍼를 쓰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변호사님의 이 변호사들 요 책은 굉장히 유용한 이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역본이 안 나오더라도 대학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널리 좀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 그 USC에는요, 이스테이션 라이브러리라고 굉장히 특별한 도서관이 있어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대통령께서 지어주신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거기에 책을 기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될까요? 네, 예시카 씨가 알아봐 주시고, 근데 실제로 이스테이션 스터디스가 미국 학생들한테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학문인가요? 그럼요. 굉장히 관심이 많죠. 문학이니까요, 또. 네. 그런 문학 콘텐츠로 또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사실 이런 11분의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세계 역사와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한국사와 세계사를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스템 안에서 분리되어 배우면서 사실은 그런 잘못된 인식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가 예를 들어서 제 책에 소개된 얘기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다루지 못한 얘기를 오히려 뉴욕타임스에 다뤄서 우리나라에 거꾸로 알려지게 된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당시 유신시대라든지 아니면 군부독재 시대 때.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어쩌면은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인권 부분의 문제들이 또 이슈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인권에 대한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든지 아니면 인권 부분이라는 것이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글로벌적인 이슈구나라는 그런 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의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같이 하고 또 전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11분이 사실은 기억되었으면 하네요. 책 얘기 다시 조금 나눠볼까요? 이제 11명의 변호사님들이 등장을 하시는데요. 이 책은 아까도 잠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유신시대, 군사 독재시대의 암흑기를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의 상식과 가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갖고 온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든 11분의 대표 인권 변호사님들입니다. 안병찬, 김병로, 이인, 허헌, 이병린, 이돈명, 이태영, 황인철, 조영래, 노무현, 한승헌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11분의 변호사님들 중에서 조영래 변호사, 노무현 변호사님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처음 말씀드린 안병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안중근 의사를 변호하셨던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안중근 변호사를 변호했던 2명의 일본 국선 변호사를 지도 감독했던 변호사시고요. 허헌이라는 변호사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그 당시 인권 변호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988년 전에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허아무개로만 표시가 됐었죠. 그 이유는 월북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휴전 협상이 제기되고 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선 8월 16일 김일성 대학 총장 자격으로 개교식을 진행하기 위해 장마로 불어난 강물을 건너다 배가 뒤집혀 익사하셨는데요. 실제로 허헌 변호사님의 장례식은 북한 국장으로 치러졌고요. 시신은 평양 애국열사릉에 지금 현재 안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를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권 변호사십니다. 허헌 변호사. 11분의 변호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 또 그 뒤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여러 순간들을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같이 감동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기를 바라봅니다. 네, 책 내용 중에
꽃을 피운 한국 민주주의는 이들의 치열한 삶과 법정 투쟁에 빚진 점이 크다고 했는데요. 법이라는 말만으로도 저는 참 어렵고 그 무게감 또 중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많은 이야기들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서평을 제가 본 것 중에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제공하며 법의 정신, 사회적 정의와 직업적 헌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등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이번 시대의 얼굴들 1부 전시 변호사들 전을 기획을 하면서 대중에게 예술 작품을 통해 이제 재해석되어진 전시 관람을 통해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이제 보다 친숙하게 예술의 사회적인 모습으로 이제 전달되어지길 바라보았습니다. 실제로 한 300-400분, 거의 400분 가까이 오셨죠? 그런데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했던 사실 오프닝이었는데요. 네, 이제 작가님이 젊은 작가님이세요. 또 그만큼 이제 인물을 주로 하는 작가님인데 변호사들에 나오는 이제 저자 장준환의 이야기를 잘 표현을 해냈다는 이제 평들을 하고 있고 젊은 친구들이 정말 재밌어라 하네요. 왜냐하면 모르던 이야기인데 친숙하게 다가오니까 이래서 이제 예술은 사회적인 산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셨고 책을 읽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술에 대해서 또 작품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으셨고 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제가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 뿌듯했던 부분은 그들 자신이 이 분들에 대한 같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이제 여러분께도 작품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품이라는 게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작품을 소개를 꼭 책을 한번 먼저 사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에 맞는 예술작품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작품이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게 누구한테나 얘기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만들었구나 라는 그런 느낌 같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책도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으면서 노무현입니다 영화가 이제 한참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래서 정 변호사님과 또 관람도 했었는데요. 변호사님 책에 등장하시죠? 열흘 정도 됐나요? 저희가 같이 노무현입니다를 봤었는데요. 정말 거의 매진이었죠. 그 당시가 160만 정도 들어왔을 때 저희가 봤었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2013년 말에 또 이제 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인권 변호사 시절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개봉이 됐었어요. 변호인이었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1000만 관객 영화라는 이제 명예로운 수식어를 얻을 수 있었던 영화였고 엄청났죠. 법조인의 시각에서 바라보셨을 때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도 될까요? 네, 우리가 변호인들을 보면서 인권 변호사를 다시 한번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인권 변호사라는 말 그 자체가 사실은 형용 모순인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사실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이고 또 책임인 것인데요. 그 당시 사회적 또 제도적 폭압에 맞춰 자기 앞길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자기 앞길을 챙기지 못한다는 걱정을 듣던 역설의 시대를 사실 변호인에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장면 또 이 대사를 잊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극중 송우석 변호사였는데요.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고 외치던 부분 기억하시는지요? 원래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고 이제 외치던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이끌어냈던 부분으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이제 법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변호인 영화 속 명대사를 통해서 저희도 법에 대한 이야기 장 변호사님께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중 송우석 변호사가 법정에서 차동용 경사에게 이제 격정적으로 쏟아냈던 위의 대사,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많이 접해보신 말일 것 같고요. 이제 듣기에도 이제 국민으로서 듣기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국가 최고의 법, 헌법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이기에 그 중요한 내용을,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궁극적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분들 또한 조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헌법은 그 특성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서술이 그다지 구체적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 법을 제정한 분들의 의도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상이 변화하고 또 사회 모습이 변해가기 때문에 법 자체가 사실 한 가지를 다 짚어주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구체성보다는 조금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는 법이 있어서 그것 자체로 조금씩 진화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헌법 제1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장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헌법 제1조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형태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가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1조 1항은 제헌 헌법부터 현행 9차 개정 헌법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그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헌법이 이 부분을 토대로 하고 있는 거겠죠. 즉 국민 다수가 주체가 되어 공정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이 짧은 문구에 모두 녹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정한 한 사람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닌 다수의 합의된 견해로서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제헌 의원들의 열망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헌 의원이라고 하면 미국에 계신 분들은 파운딩 파더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 항은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갖는 최고의 권위가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처음 민주주의가 시작됐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 아고라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리스 아고라가 처음 추구했던 가치는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좀 가능했겠죠. 모두가 다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또 끊임없이 토론하고, 사실 아고라라는 공간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토론하고 그것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의 교환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시대상이 또 사회상이 그것을 반영하기 힘들어졌죠. 너무 많아졌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도 많아지고 다양한 인터레스트들이 사회 안에서 충돌하게 되고 또 있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 대의민주주의인데요. 우리가 즉 대표자를 선출을 해서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정치 과정이 실행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레프레젠터티브라고 하죠. 그 말의 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내 이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또 가치를 대변해주는 사람, 그래서 레프레젠터티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위임함으로써 궁극적인 직접 민주주의가 표현했던 그 가치를 시대상에 맞게, 사회상에 맞게 이루어내게 된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변호인, 그 당시가 1980년대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헌법 1조의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정신이 군사 독재 안에서 무너졌었고요. 또 국가의 주권을 국민이 갖는다는 국민주권주의의 이념도 물론 무시됐었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과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고문행위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전 인터뷰에서 정의성 시인님과 인터뷰를 했었죠. 그 당시 사회상을 가장 잘 표현한 시도 여러 발표하시면서 저항시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셨던 건데요. 우리가 저항했던 시기, 그 저항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함이었겠죠. 우리가 또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그 저항하는 그 시간이 있었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겠죠. 네, 아까
처음에 꽃을 피운 한국 민주주의는 이들의 치열한 삶과 법정 투쟁에 빚진 점이 크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게 도대체 빚진 게, 우리가 그럼 빚을 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참 이해하기가 그랬는데, 이제 지금 영화를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에 대한 이야기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극 중에 이제, 송우석 변호사 같은 이제 수많은 인물들이 이제 지금 뭐, 요번에 변호사들에 등장하는 11분, 네, 이제 인권 변호사도 계시지만 이제 역사 속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해오셨기에 이제 현재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는 자유와 인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들 책 이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시카 씨랑 이 얘기를 하는 이 순간이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책 쓴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카 씨가 많은 관심이 있으시진 않으셨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게 근데 벌써 작년 제가 10월이에요. 사실은 반년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장 변호사님 책 준비하시는 시간 처음 시작할 때 들으면서 당시에 제가 전시를 진행을 하던 거에 그 전시기획문에 보면 민주주의라는 이야기가 다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뒤집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민주주의라는 거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은 정말 재밌는 토픽이고 흥미로운 토픽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은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어쩌면은 가볍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인데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사실은 즐겁게 얘기하는 민주주의를 저는 원하고 또 그걸 바라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이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국가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저는 민주주의는 원칙과 상식이 소통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자 장준환 변호사들 책에 소개된 이제 11명의 변호사 외에도 수많은 인권을 위해 힘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의 근원이 국민인 우리 모두가 이분들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더욱 발전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원고로 볼 때와 책으로 볼 때의 그 느낌은 사뭇 다른데요. 변호사들 책 표지도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 역시 온통 변호사님들과의 미팅의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왠지 오늘부터 저도 한국 이름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홍소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홍소민이었고요. 저는 장준환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